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종목별로, 이슈별로 저희가 투자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을 만한 매수해놓은 종목까지, 탑픽주까지 두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앞서 생쇼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이벤트를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TV 시청 인증샷과 함께 저희가 마지막에 공개할 매수해놓은 종목 두 가지 샵 2034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5,0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함께할 두 분부터 먼저 소개하도록 할게요. 하이투자증권의 이창원 PB, 플래처 김덕호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 저희가 다뤄볼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트럼프 수혜 섹터, 수혜주를 다뤄봤는데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탄으로 찐 수혜주 찾기, 넥스트는 어디일지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화장품 그리고 또 애플 폴더블 폰과 관련한 이야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에 이어서 오늘 트럼프 찐 수혜주 찾기 2탄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와 우리 국내 증시의 오늘 흐름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대형 기술주는 조정을 받았고요. 또 중소형주로 구성된 러셀 2000 지수가 3.5% 오르면서 우리 국내 증시도 지금 중소형주 위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특히나 트럼프 수혜 섹터가 죽지 않고 오늘도 달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조선 업종이 가장 강한데요. 지금도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선주들 트럼프 훈풍 계속 달려갈 수 있을지 하반기 주도주 등극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청원 PB님 어떻게 보시나요? 하반기에 조선주들 주도주가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섹터 자체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괜찮았던 몇몇 섹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조선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역시나 괜찮습니다. 물론 조선업을 현재 시점에서 트럼프 관련 수혜주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지만 조선업이 가지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의 업황, 실적, 수주 그 모든 것을 감안한다면 결코 나쁜 흐름은 아닙니다. 우선은 업황부터 한번 살펴보게 되면 네. 신조선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 1년 동안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중고성가 또한 올해 가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컨테이너 수주 잔고는 2000년대 이후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컨테이너 선에 대한 수주 잔고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경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좋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기업이 보이고 있는 수주 잔고인데요. 현재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5월 기준으로 누적되는 신규 수주는 58억 6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고요.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는 5월 기준으로 37억 2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77.3% 증가합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49억 달러로 신규 수주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 연말까지 분기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실적은 분기 기준으로도 늘어날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오션도 지금 나쁜 상황이 아닙니다. 결국 업황이라고 하는 것과 수주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역시나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나 크고요. 조선 5개 회사 실제 영업이익률이 컨센을 상회하는 시점이 있었는데 그게 올해 1분기였습니다. 22년 이후로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컨센을 상회하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조선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네, 오늘 조선주들의 불기둥을 내뿜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하반기 주도주로 등극할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특히나 오늘 조선주 안에서는 HD 현대그룹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도 현재 11%대 급등세 이어가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도 2%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HD 현대일렉트릭은 특히나 올해 주가 등락률이 무려 300% 넘고요. 지금 HD 현대 붙은 종목들은 다 수익률이 정말 좋습니다. 특히 HD 한국조선해양이 STX 중공업을 인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상승을 더하고 있는 것 같은데 HD 현대그룹주를 포함해서 조선 관련 종목들, 뭐 조선주도 그렇고 조선기자재 종목들 지금 들어가기에도 괜찮을지 아니면 눌림목을
보고 들어갈지 우리 김덕호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조선주 지금 들어가도 괜찮나요? 뭐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도 방송 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하반기 때 기대를 할 수 있는 캐파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앞서서 이제 PB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주장고뿐만 아니라 실제 이제 중국으로부터 가져올 수 있는 캐파, 즉 우리가 중저가 선박들에 대해서의 오히려 신뢰성을 한국이 좀 더 가지고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지금 수주가 지금 돌아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시하실 거는 그동안 이제 우리가 조선 쪽 하면은 이제 지금 대표 종목들만 거의 많이 갔습니다. 뭐 현대위포, 조선부터 해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하나오션 이런 기업들이 많이 갔었는데, 뭐 기자재 쪽이라고 한다면은 좀 덜 간 종목도 굉장히 많죠. 지금 뭐 선박 쪽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이제 뭐 부품주 뭐 이렇게도 많이 접근을 하시는데, 오히려 뭐 조선선제라든가 뭐 그리고 뭐 태경케미컬 이런 기업들은 거의 뭐 움직이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연결 매출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뭐 여전히 접근 가능한 종목들은 많죠. 근데 우리가 이제 현대그룹주만을 놓고 접근을 한다라고 본다라면은 지금 현재 주가는 좀 많이 좀 부담스러운 위치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오히려 지금 조선 업계 자체에 대해서의 전반적인 전황이 바뀐다라고 한다면은 뭐 상대적으로 지금은 좀 부품주를 좀 공격해 보는 것도 메리트는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대그룹주 지금은 추가적인 매수는 자제하자. 오히려 지금은 홀딩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조선 업종 앞으로 우상향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으로 의견이 합치됐고요. 하지만 지금 HT 현대그룹주를 공략하기에는 조금 오른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기보다는 눌림목 구간에 한번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선주 말고도 트럼프 수혜 섹터가 다 잘 가고 있습니다. 뭐 건설기계, 가상화폐, 방산, 원전, 그리고 오늘은 또 새롭게 히토류 관련 종목들도 시장에서 또 오전장에도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대선 후보가 중국산 제품에 무려 6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히토류 관련 종목들, 히토류 수출을 규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히토류까지 오늘 움직였거든요. 정말 많은 수혜 섹터가 있잖아요. 우리 이청원 PB님은 어떤 섹터를 가장 넥스트로 보실까요? 저는 가상화폐 쪽인데요. 사실 앞서 이야기한 이 모든 섹터가 다 수혜를 받긴 받을 겁니다. 그중에서도 네.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기존에 보였던 그러한 행보를 본다면 전반적으로 시장 친화적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가상화폐는 현재 시점에서는 명확하게 정부 차원에서는 화폐라고 규정을 하지는 못하는데요. 조금씩 화폐의 영역으로 정부가 인정하는 부분으로 조금 더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러한 가상화폐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른 시점에 명확하게 정부가 앞장서서 화폐로서 인정을 하고 또 그와 함께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한 경제 체계가 저는 또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비록 종목마다 조금 상이한 움직임은 보이고 있으나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9천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1억 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다시 한번 넘게 되면, 그리고 그 시점에 맞추어서 트럼프의 대선에서의 집권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진다면 필연적으로 가격은 더 오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덕분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또한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차라리 가상화폐를 사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네, 둘 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제 경험상 주식이 저는 조금 더 편했기 때문에 주식 관련된 기업을 그래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기술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를 우리가 대표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주가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주식보다는 크니까 투자를 하는데 조금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비트코인보다는 주식 쪽으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자,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청원 PB께서는 건설기계, 뭐 방산, 원전, 가상화폐 등 다양한 수혜 섹터가 있지만 옥석 가리기를 한다면 나는 가상화폐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김덕효 대표님은 옥석 가려서 어떤 섹터를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뭐 저는 좀 기승전 원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전이요? 물론 가상화폐 쪽 같은 경우 이제 좀 변동 매매를 충분히 잘하시는 분이라면 뭐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뭐 지금 이번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 트럼프 미디어 이제 트럼프 미디어를 이제 상장을 시키면서 오죽하면 티커를 DJT로 했겠습니까? 도널드 J 트럼프를 약자로 해서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도 가상화폐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기대해 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다라고 것도 저도 이제 공감을 합니다. 근데 원전 쪽
주목을 말씀드리는 거는 뭐 물론 이제 지금 체코 수주 관련된 부분들의 발표가 이제 최종 우선 공급자에 대한 부분의 발표가 이제 26일로 좀 지연된 바는 있지만은 차라리 26일 이후에 발표 이후에 좀 더 원전을 접근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근거는 7월 11일에 이제 이번 노동통계국에서 CPI 지수를 발표를 했죠. 여기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우리가 전월 대비해서 뭐 0.1% 뒤로 후퇴했다.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약 12개월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 정도 내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주목을 하고 계세요. 근데 사실 이 물가를 인하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야가 어디냐라면 에너지 섹터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왜 원전 쪽 카드를 계속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느냐면은 첫 번째는 이 에너지 가격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발표 자료를 좀 제가 준비를 좀 하긴 했습니다만 이 자료를 보신 분들 뭐 노동통계국 사이트 들어가시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가솔린 가격이 벌써 3.8% 뒤로 후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석유화학만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생산해서 정유회사들 석유 잘 뽑아내서 만들기만 하더라도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과감하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워낙 또 석유화학 쪽, 정유화학 쪽에 대해서 또 친화적인 모멘텀이 많이 만들다 보니까 네. 공략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아까 앞선 코너에서도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발언들은 다 민주당을 저격하는 형태로 지금 발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에너지 가격 너무 비싸다. 여기에 지금 메디케이드 지원하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세금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미국의 경제력을 끌어들이지 못한다. 그러니 차라리 기업들이 비용이 저렴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서 훨씬 더 탄력 높게 산업의 수요를 높여주자라는 입장으로 취지를 하는 게 원전 쪽이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전이 아주 깔끔하고 아주 멋진 에너지다라기보다는 지금은 태양광이나 풍력 쪽에 의존을 해서 전력 비용을, 생산 비용을 늘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당장 비용을 적게 들일 수 있는 에너지 부분으로서 원전을 접근하자 이렇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원전 발전 비용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전력 신재생 에너지 쪽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발전 단가만 놓고 따지고 본다면은 일단 태양광, 풍력 같은 경우에는 2배 이상이 듭니다. 여기에 이제 설비 교체까지 주기를 생각한다면은 훨씬 길어지다 보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저격하는 부분들은 가격에 대한 가성비다 정도로 요약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이 원전이 결국에는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찐 수혜 섹터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단기적으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가장 궁금해할 만한 게 원전주들 지금 일정 앞두고 있잖아요. 체코 원전이 지금 일정 연기됐어요. 한 2주 정도 연기가 됐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원전주 지금 공략하는 것보다 그 일정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일단 만약 이제 이 원전 발표가 오늘 된다는 가정을 놓고 그럼 오늘 주가를 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그제까지 이제 공격적으로 좀 매물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들이 원전에 대한 어떤 기술력의 문제라든가 이런 이슈가 나온 게 있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에 대한 대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최근에 혹여나 이제 이 두산 엘리베이터를 비롯해서 뭐 한전 기술, 뭐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신용 잔고를 좀 과도하게 의존하셔서 접근하시는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하셔야 됩니다. 차라리 내가 지금 대출을 좀 많이 받아서 원전 쪽에 대해서 무조건 갈 거야 이렇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지금은 어느 정도 이 변동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대비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차라리 7월 26일 이후가 좀 더 기대가 됩니다. 오히려 특히나 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전 쪽만 많이 부각이 돼 있지만 가스터빈 쪽에서도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프라 확충이 되는 시기, 즉 우리가 금리 인하가 되기 시작하면은 모든 정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인프라 확장, 즉 건설업을 부활시켜서 이제 인프라 확충을 하고 전력, 설비, 통신 이런 부분들에 투자를 계속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갖고 있는 여러모의 팔방미인적 매력은 충분히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청원 PB는 가상화폐를 탑픽으로 섹터로 꼽아주셨고요. 찐수혜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김덕호 대표는 원전, 하지만 체코 수주 일정 이후에 공략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때까지 수혜주를 알아봤다면 이제는 트럼프 피해주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김덕호 대표님, 지금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 피격 직후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한다라고 공식 선언한 데 이어서 뭐 무려 624억 원의 정치 자금을 기부할 것이다라고 알려지는 등 트럼프 당선에 지금 풀 배팅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들이 가장 피해주가 아닐까 싶은데 벌써부터 이렇게 머스크가
뭔가 이게 좀 라인을 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2차 전지주들의 전망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일단 테슬라를 보고 2차 전지를 접근한다는 건 조금 어폐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테슬라는 원래 바이든 대통령과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토론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아직까지는 중립을 지키겠다. 확정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확보된 내용이 나온다면은 그때부터 이제 결정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계속 이제 공식적인 어떤 지지 의사를 계속 미뤄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되든 트럼프 대통령이 되든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그렇게 잃을 게 없어요. 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M7의 기업입니다. 이 말씀은 미국에서의 제조업을 책임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다시 당선이 한 번 더 된다면은 그러면 연임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2차 전지를 비롯한 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 투자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연히 탈탄소화 정책을 비롯해서 전기차에 대한 섹터들은 계속 지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두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는 가정을 놓고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기업인 출신입니다. 다 공무원, 뭐 군벌 아니면은 뭐 외교관 이런 사람들이 많이 했었는데 유일하게 기업인이다 보니까 이 가장 기업이 원하는 특징을 알고 있어요. 뭐냐면 법인세 감면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공략하고 있는 게 왜 쓸데없이 법인세 올려가지고 지금 기업들이 제대로 생산을 못하게 하느냐? 왜 억지로 인쇼어링, 오프쇼링을 해가지고 해외에서 싸게 만들어서 기업들의 마진율을 높일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억지로 이렇게 중산층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빌미로 기업들을 힘들게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은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를 만약에 접근한다, 테슬라만 보고 접근한다는 거는 이제는 디커플링을 확실히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오늘 엔캠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엔캠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리튬 가격 계속 인하하고 있는데 오늘 그래도 5% 정도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중국에 대한 겨냥 이 부분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중국보다 좀 우회를 하겠다는 전략들이 이렇게 좀 나타나지 않나라고 보고 있으면서 일단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영향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크게 보신다면은 지금은 리튬 가격 자체가 전년 대비해서 70%가 가까이 지금 고꾸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마진율이 많이 축소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트럼프가 당선되면 무조건 전기차는 끝난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경쟁력 있는 전기차 업체들은 오히려 더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이 2차 전지 종목을 공략을 할 때는 당연히 재무 건전성이 탄탄하고 고객사가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가를 주목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선 후보가 뭐 IRA 정책은 녹색 사기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IRA 정책에 영향을 받는 2차 전지주들이 피해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리튬 가격이 하락하면서 매출 하락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는 것이다라고 김덕호 대표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트럼프 찐수혜주와 피해주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겠고요. 오늘 시장에서 또 강한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동안 조정세를 보였던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지금 실적 기대감을 안고 모처럼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에 또 열풍이 불 수 있을까요? 우리 이청원 PB님. 상반기 수출 역대 최대를 찍었고 지금 ODM 업체들의 2분기 매출액도 지금 엄청나게 올랐다고 전망이 오늘 기사가 나왔거든요. 또 K뷰티 갈 수 있나요? 네, 개인적으로 조정이 어느 정도는 마무리되는 그런 국면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반등은 대표적으로 VT가 대표적인 기업이 될 것 같은데요. VT요? 네. 예, 현재 기준으로 15%나 올라갑니다. 우리가 조정이 어느 정도 있은 이후에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리고 그 배경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게 실적이라면 조정이 어느 정도는 마무리되는 그런 국면이라고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최근에 발표된 수출 데이터도 지금 여전히 괜찮습니다. 일평균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4%나 증가했고요. 북미 지역,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타겟으로 삼고 있는 지역입니다. 북미 같은 경우에는 일평균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1%나 증가합니다. 타겟 자체를 중국에서 미국으로 변화시켰던 가운데 나타난 올 한 해의 주가 흐름 그리고 실적 그게 모두 다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또 하나 최근에 우리나라 한국 화장품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한국 화장품 산업이 추후 약 3년 정도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괜찮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도 내어놓았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독립 브랜드의 붐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과 코로나19 이후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심화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ODM이라고 하는 특수한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가격에 대한 경쟁력을 조금 더 가지고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요즘에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SNS 등을 통해서 홍보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통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발전된 국가라고 하는 것. 덕분에 한국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과 산업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적어도 지금이 고점이고 지금이 피크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VT라든지 오늘 아모레퍼시픽 또 스킨앤스킨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다시 한번 개선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화장품 관련된 기업은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자.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이슈라는 변수가 등장한 우리 시장에 또 믿을 만한 건 또 실적이잖아요. 실적 모멘텀을 안고 있는 화장품주 2분기에도 열풍 랠리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덕호 대표님, 국내 화장품 기업들 중에서 ODM 업체들이 2분기에도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안에서 지금 좀 눈여겨봐야 될 만한 ODM 기업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뭐 콜마 B&H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한국 콜마를 조금 더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ODM 쪽이라고 하면은 뭐 지금 자막 그래픽 나오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을 다 접근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저는 아무래도 지금 ODM 쪽에서 그동안의 랠리를 좀 잘 이끌어왔던 대장주 역할은 결국 이제 한국 콜마의 모습이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향방들을 좀 조정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한국 콜마가 지금처럼 조정이 나왔을 때는 충분히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한국 콜마와 더불어서 또 같이 거론되는 기업 중 하나가 또 동국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마데카솔 만들던 회사가 화장품 만들어봐야 얼마나 잘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 마데카를 만들 때 이 마데카솔의 성분 가지고 그대로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이 원료 납품을 이 한국 콜마랑 같이 이제 진행을 하면 연구 개발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실적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뭐 제가 좀 자막에서도 뭐 실적 깡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런 자극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도 뷰티 산업이 벌써 매출의 3분의 1 가량을 지금 도달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편승할 수 있는 효과들도 크지 않을까라고 예약을 하겠습니다. 네, 한국 콜마가 ODM 기업 중에서는 가장 매력적이어 보인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한 4% 가깝게 오르고 있는데 또 저희가 지금 공략 가능한 매수해놓은 종목은 또 따로 있으니까요. 일단 관심 종목에 지정해 두시면서 앞으로 한국 콜마 흐름까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은 저희가 스마트폰 관련 종목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언팩 행사 이후에 폴더블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 단독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애플도 이제 접히는 아이폰, 폴더블 폰 아이폰을 2026년에 출시할 것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출시를 한다면 지금 시장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입지가 좀 흔들릴 것 같은데 우리 이청원 PB님, 그렇다면 지금 애플 향 부품주를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삼성전자 향 부품주를 보는 게 좋을까요? 오늘 오전장에 LG 이노텍이 그래도 시장에서 좀 네. 강세를 보이면서 주목받았는데 지금은 거의 다 상승분 다 반납했거든요. 네. 애플 향을 봐야 되는 걸까요? 저는 애플향이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증시가 반도체 또 디스플레이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황인데요. 몇몇 기업들이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LG 이노텍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애플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계속해서 묻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애플에 대한 목표 주가는 273달러까지 상향이 되었고요. 덕분에 여기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프리미엄 라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LG 이노텍이 또 중저가 라인에는 BH가 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와 같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애플향 매출을 견인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시장에서의 점유율과 브랜드 가치 등을 감안한다면 애플의 시장 점유율, 휴대폰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삼성전자와의 격차를 다시 한번 벌일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에서도 LG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기업을 조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는데요. LG 디스플레이는 다른 것 배제하고 모두 실적입니다. 실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올해 매출액 1분기 기준으로도 27.3%나 증가한 6조 7천억 원. 그리고 하반기 기준으로는 영업이익이 흑자를 전환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점에서 지금 보이고 있는 이러한 주가 상승도 충분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리 보여집니다. 동사에 대한 목표 주가는 16,000원까지 나와 있는데 적어도 그 가격까지는 계속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청원 PB님이 바로 매수해놓은 탑픽주까지 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애플향과 삼성전자 향 부품주 중에서는 그래도 애플향을 봐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시장의 분위기도 LG 이노텍이 오전장에 52주 신고가를 한번 경신했습니다. 더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김덕호 대표님의 오늘 매수해놓은 종목 탑픽주도 한번 알아볼게요.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네, 아까 잠깐 힌트를 드렸습니다만 동국제약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네. 오늘 이제 장중에 좀 급등이 나왔다가 빠진 거는 뭐 이제 비만 치료제 본격적으로 뭐 개발할 것이다 뭐 이런 소식이 좀 나오면서 좀 급등을 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비만 치료제까지는 뭐 그동안 이제 동국제약이 갖고 있던 게 뭐 여러 가지 뭐 핑크빛도 있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이어트 뷰티 쪽에 대해서 계속 공략을 계속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전문의약품, 그러니까 OTC 쪽에서 공략을 굉장히 많이 일반 의약품 쪽이었던 OTC,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약국에서 바로 처방 가능한 제품들에서의 마진을 계속 접근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ETC, 전문의약품 쪽에서의 실적들도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상방을 높게 잡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두 분의 매수해놓은 종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청원 PB님은 LG 디스플레이를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조정을 이용해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덕호 대표는 동국제약을 오늘 탑픽주 매수해놓은 종목으로 선택해 주셨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시간 남았으니까요. 50분까지 샵 2034번으로 지금 매수해놓은 종목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V 시청 인증샷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